등비합. 그래서 페이지 어디 얘기할 거냐면 지금 188쪽이에요, 여러분. 자, 등비 수열합 봅시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등비 수열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합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SN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SN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 그 다음 둘째 항 이렇게 더할 건데 둘째 항이 AR이라고 쓸 수 있죠. 등비 수열이니까. 셋째 항은 AR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AR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SN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공식으로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데 공식을 결론적으로 외우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식의 유도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그래서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의 식을 새롭게 만드는데 공비를 한번 곱해보는 거야. 양변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공통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A에다가 R 곱하면 AR인데 라인을 맞춰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이죠. 그래서 똑같은 항들이 쭉 나와요. 여기도 당연히 나오고요. 자, 여기다 R 곱한 거니까 AR의 n승까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오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뭐 하냐? 그럼 뺀다는 거죠. 뺀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빼겠다. 왜? 공통 부분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빼면 사라지고 여기까지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을 최대한 사라지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했다? 공비 곱해 뺀다. 지금 말로 한번 써볼게요. 공비를 곱해서 새로운 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뭐 했다? 기존 식하고 뺐다. 공비 곱해 빼기 라고 썼어. 왜 이렇게 한글로까지 썼습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응용 문제, 심화 문제에서 공식이 적용 안 되면 이 원리를 그대로 원리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응용 심화 문제에서는 그냥 합을 구하기 좀 어렵네. 공식이 적용이 안 되네. 그럼 나중에는 공비를 곱해서 빼는 건가?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볼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나온 식도 외워야 돼. 한번 해볼게. 얘에서 얘 빼면 1-R의 SN이죠. A 남았고요. 얘를 뺄 거예요. 그러면 A로 묶어보시면 1-R의 n승이겠죠. 이렇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1-R로 나누면 돼요. 양변을. 단 1-R로 나누려면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눌 거면 1-R로 나눌 거면 얘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식을 보시면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이때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근데 어지간하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공비가 1인 건 없어요. 1이 아닐 때 어지간하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셔야 돼요. 자, SN 합공식입니다.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십시오. 그 대목처럼 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나 더 외우십시오. 분모 문자에 -1을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R-1로 바뀌겠죠? 자, A에 -1을 곱했으니까 이거 R의 n승 빼기 1로 바뀌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이 하나 더 있네요. 똑같은 식인데 분모 문자에 -1 곱해서 만든 식 이렇게 돼요. 그럼 도대체 왜 버전을 두 개 외웁니까? 하나는 1-R분의 A의 1-R의 n승. 제가 막 그냥 주저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 바로 그대국처럼 막 읊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용하기 때문인데 이걸 두 개를 알아두면 왜냐면 공비가 2분의 1 같은 거 나오면 이게 여기다 넣는 게 편해요. 맞죠? 공비가 3이라고 나오면 3 빼기 1 여기다 넣는 게 편해요. 그래서 두 식을 알아둔 다음에 어디다 넣는 게 편하냐? 편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편한 것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다. 그럼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그렇게 푸는데 그러면 R이 1일 때는 어떻게 푸냐?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비가 1이면 사실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푸는 거. 무슨 얘기냐? 첫째 항이 A잖아? 그럼 둘째 항도 A야. 왜? 1 곱한 거니까. 계속 똑같은 숫자야. A. 이것도 등비냐? 등비야. 공비가 1인. 근데 사실 이건 등차수열이라고 해야 돼. 공차가 0인 등차수열. 어쨌거나 A를 몇 번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n번째 항까지니까 n번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A가 n번이네? nA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외울 필요도 없는 거. 공비가 1인데 이 공식을 쓸 일은 없죠. 오케이. 뭐 그렇다.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A 똑같은 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써도 된다는 거야. 늘 써도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 식을 상세하게 좀 봅시다. 그럼 어떤 꼴인가? 자, 일반항하고 비교해 보시면 일반항은요. 자, A에 R의 n-1승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치 함수로 보자면 지수함수 형태였어요. Y는 보세요. A에 R의 x-1승이라는 지수함수. R이 미친 지수함수 형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차피 n이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n이 변수예요. n 넣으면 n이 변수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럼 1-r분의, 자, 시간 볼게요. sn이 1-r분의 a라고 있잖아요. 자, 저걸 좀 편하게 써보면 1-r분의 a라는 상수예요. 결국은 여기는 변수가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맞죠? 전개해 볼게요. 1-r분의 a라는 상수 하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1-r분의 a의 r의 n승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 버전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 버전. 이 버전 쓴다는 거는 사실 r-1분의 a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얘한테 줘버리면 돼요. 그럼 r-1분의 a. 똑같은 식 쓰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준 거예요. r의 n승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분자에다 줘버려도 되잖아요. 분자에다 줘버릴까? r-1분의 마이. 여기서 마이. 이렇게. 뭐 상관없죠. 근데 잘 보시면 꼴이 얘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여기도 숫자죠. 그냥 숫자. 근데 아까와 무슨 차이지? 그러면 R의 n승. n승이 위에 붙어 있는 건 똑같아. 그런데 합은 뭐냐면 뒤에 상수항까지 붙어 있는 거죠. 상수항까지 붙어 있는 꼴이라는 거야. 마치 함수로 보자면. 오케이? 그런데 또죠. 어떤 꼴이냐? 자세히 봐봐요. 생김새를 봤더니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얘가 어차피 숫자거든요. 그럼 치환할게요. 뭐 어떤 숫자 이렇게 A라는 숫자 곱하기 R의 n승 똑같은 숫자. 똑같은 숫자 이렇게 생긴 거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보다 보면 암기가 저절로 되면 좋은데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나왔는데 3에 곱하기 2에 2m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등비수열이네? 지난 시간에 했듯이. 첫째 항이 얼마냐? 첫째 항이 얼마죠? n에 1 넣어보세요. 얼마냐? 8, 8, 3, 24. 그냥 넣는 거지 뭐. 24. 얘들아 공비가 얼마니 이거? 공비 얼마니? 4. 그렇지. 2의 제곱. n 앞에까지 잡는 거였어요. 4. 마치 지수함수에 밑 잡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3 곱하기 예를 들어 2의 n승 빼기 3 이렇게 나왔다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있으면 등비수열이야. 맞아? 상수항이 딱 붙어있어. 그럼 등비합이에요. 등비합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합의 구조. 근데 아무 상수항이나 붙으면 안 돼요. 뭐야? 앞에 있는 곱해줄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0이 되면 이거 등비수열의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 마상. 이렇게. 그럼 얘는 넌 등비의 합공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등비 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거 관련된 문제는 이따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한 가지 조금 그나마 이쪽은 거의 다 대부분 이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야. 뭔가 대단한 응용 이런 게 나오지 않고 등비는 오히려 더 간단해 문제가. 왜? 다 그냥 공식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다. 등차는 오히려 아이디어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등차는 아니고 등비는 그냥 공식만 쓰시면 돼요. 거의.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굳이 자 봐봐. 등비수열이 있어. 등비수열이. 등비 AN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합이 있어. 이렇게 합이. 그냥 한번 개념 설명하는 거. 그냥 9번째 항까지만 할게요. 그냥 9번째 항 이렇게 있어. 제가 잠깐만 상상 좀 해볼게요. 3, 6, 12 3, 6, 12 21, 2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무슨 특징을 보고 싶냐면 저는 이게 한번 봐봐요. 등비수열이고요. 제가 지금 뭐 하냐. 그럼 이렇게 세 개만 따로 너네 묶음이야. 세 개 너네 한 묶음으로 제가 묶음으로 분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9개를. 9개를. 그럼 얘를 그냥 3이라고 할게요. 어떤 게 성립하는지를 보시라는 건데.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는 거. 그냥 성질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6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7, 8, 9 뭐 이렇게. 이 숫자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같은 개수만큼 묶어놨다는 거죠. 3개씩. 그러면 얘와 얘.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고 마치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냐. 이 두 개만 가지고 AN이라는 저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공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볼게요.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질이야, 그냥. 그냥 등비수열인데, 보죠. 여기 화면에 들어가나? 이쪽에 아래다 쓸게요. 이 가지고 잠깐 해보면, 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라는 요 합이 하나의 묶음처럼 썼어, 저는. 그러면 A1, A2, A3라는 역시나 세 개의 합인데, 여기다가 아래 몇 승을 곱하면 앞에 게 되나요? 아래? 3승이요. 자,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항넘버가 R을 한번 곱할 때마다 카운팅 돼서 올라간다고 했어. 그러면 첫째 항은 3번 R을 곱하는 순간 3이 더해져요. 항넘버에. 그래서 4가 돼요. 근데 이건 분배법칙에서 이렇게 하면 얘, 이렇게 하면 얘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냐? 얘에서 얘로 가는데 R 세제곱을 곱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R 세제곱이 2라는 거야. 그럼 R을 구해보자면 굳이 뭐 구해보자면 2의 세제곱근이겠죠.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겠어? 얼마야? 값 얘기해봐. 12겠죠. 왜? 여기서 R 세제곱인데 얘에서 얘로 가려면 항넘버가 3개씩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R 세제곱만 딱 곱하면 다 분배돼가지고 알아서 변신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R 세제곱이 2니까 6, 2,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얘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3, 6, 12 더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9에다 12 더하니까 21이네.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같은 개수만큼 묶어 놓는다면 혹시 이 묶음끼리 등비인지 얼마를 곱하면 그 다음 묶음으로 변신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자, 요게 개념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야. 대부분 그냥 공식만 잘 알면 돼. 공식이 뭐라고? 공식이 1-R분의 A의 1-R의 n승 1-R분의 A의 1-R의 n승 혹은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외우세요. 외워라 이거. 자 봐봐. 한번 보자. 필수 7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의 제2항이 2분의 1이래요. 기본 문제야. 한번 보죠.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제6항이 8이래요. 자 했을 때 첫째 항부터 제8항까지 합쳐 S8을 구하시오 이랬죠. 자, 항상 기본적으로 그냥 첫째 항하고 공비 구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돼. 첫째 항 공비 구해야지. 그럼 자 간다. 자 공비부터 구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걸 AR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AR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얘는 AR의 5승이잖아요. 이게 8이야. 근데 대부분 이제 뭐 한다고 했어? 나눈다. 등비는 다 나누는 풀이. 나누는 풀이. 얘를 얘로 나눌게요. 그럼 R의 4제곱이죠? 8을 2분의 1로 나누십시오. 16이죠? 그래서 R의 4제곱이 16이네요. 그럼 R이 뭡니까? 그러면 2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인 거. 그렇죠? 2. 됐어. 그럼 2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첫째 항이 나오겠죠? 첫째 항 얼마니? 4분의 1. 완전 단순 계산 문제야.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구했단 말이야. 첫째 항하고 공비. 그러면 이제 식만 써보자. 자, S8. 제 8항까지 합은 뭐야? 그러면 공비 1-R이 편해? R-1이 편해? 누가 봐도 공비가 2인데 R-1이 편할걸? 그래서 공식 써보면
R-1분의 A 첫째 항에 R의 8승 빼기 1, R의 N승 빼기 1, 8 여기다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괜찮지?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등비 쪽은 단순 계산 문제가 많아요. 다 공식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야. 이렇게 하면 돼. 잠시만요. 분필증 가로 끼고 하자.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봐. 그 다음 문제. 쭉 보자. 7-1. 뭐 똑같아. 공비 알잖아. 첫째 항이 1이죠?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이거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거는 1-R분의 이렇게 쓰는 게 낫죠. R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1-R분의 A의 1-R의 N승. 이거 써보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딱 보고 나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거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AR의 3승, AR의 2승, AR의 5승, AR의 3승이구나. AR의 3승, AR,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봐. 자, 요 두 개 묶었지? 요 두 개 묶었어. 잘 생각해. 얘가 얘로 가려면 R에 몇 승 곱하는 거야? 아니, 그냥 바로 하자고. 요 묶음이 이 묶음으로 변신하려면 여기다 R에 몇 승 곱하면 되냐고. R에 제곱 곱하면 되잖아. 그치? R에 제곱 곱하면 항넘버 두 개씩 올라갈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15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135야? 얼마니? 9. 그래서 R의 제곱이 9다 이렇게 암산하라고. 물론 단순하게 막 A, R의 몇 승, A, R의 몇 승 해서 나눠야지 이래도 되고, 눈치껏 그냥, R 제곱이 9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거 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시야가 좀 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 부분합이 주어졌다.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를 잡으세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 합이에요. 그래서 S5죠. 이게 5라는 거야.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입니다. 이게 20이라는 거야. 그렇죠?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 합. S15를 구하세요. 이거야. 됐습니까? 얘가 얼마일까요? 이거야. 자,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뭐냐면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어떻게 하냐? 보세요. R-1분의 A의 R의 5승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단순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또 해. R-1분의 A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됐어요? 이게 20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R-1분의 A의 R의 15승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자, 합시다. 할 거예요. 자, 뭐 하는지 보세요. 자, 이 기억이라는 식과 니은이라는 식을 뭐 한다고요? 뭐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뺄 거야? 곱할 거야? 나눌 거야? 등비 쪽은 뭐 한다? 나눈다. 나눈다요. 예분의 예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A 약분되고 R-1 약분되고 예분의 예예요. 보이시죠? 예분의 예. 그래서 R에 나누시면 5승 빼기 1분의 R에 10승 빼기 1 이렇게 남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5분의 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남겠죠. 이거 R에 5승 더하기 1, R에 5승 빼기 1. 약분하시면 R에 5승 더하기 1이 3죠. 그래서 R에 5승이 3이라고 나온 겁니다. 됐죠? 이제 뭐 하냐? R에 5승을 여기다 잠깐 넣습니다. 그래서 R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을 구하시는 거야. A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R-1분의 그냥 A를 구하는 거야. R의 5승이 3이죠? 3 빼기 1. 그러면 2죠? 이쪽 넘어오세요. 그럼 2분의 5인 거야. 이만큼 덩어리를 구하십시오. 그냥. A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투입합니다. 요만큼이 얼마? 2분의 5죠? 요만큼 따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5에다가 아래 5승 이거니까 15승이면 이거 세제곱? 27? 27 빼기 1? 26. 약보다는 13 곱하기 5?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65.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기본 원칙이고
암산할 거면 암산해. 암산할 거면 암산해. 꼭 얘들 이게 기본 베이스야. 이렇게 풀 줄 아는 게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야. 이게 이 계산이 제일 중요해. 등비는 계산이 중요해. 추론이 중요하진 않아. 등차는 추론이 중요한데. 그럼 뭐냐 이렇게 해도 돼. 추론을 써도 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항이 있어요. 5개가 5래요. 그러면 이건 10개죠. 10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5개를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얘는 누굴까요? 얘 얼마입니까? 15죠. 그래야지 얘 더하면 10개의 합이 2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안다니까요. 저희가 알아요. 왜냐면 5개씩 묶어놨잖아요. 얘에서 얘가 하는데 R에 몇 승 곱한다고요? 같이 해. 얘들아. 여기서 얘가 하는데 R에 몇 승 곱하냐고. 아니야. 얘에서 얘가 하는데 R에 몇 승. 1이 6 돼야 돼. 5승. R에 5승을 여기다 딱 곱하는 수, R에 5승을 요 좌변에 곱하는 수가 빡빡빡빡 다 얘를 변시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R에 몇 승? 5승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가는 얘네끼리 등비수열이라고요. 공비가 R에 5승짜리. 여기서 가는데 몇 배 했어요? 3배.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3배. 그럼 얼마야? 45. 그러면 15항까지 다 더해서 그럼 첫째부터 15항까지 더하니까 얘 더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얼마예요? 65예요. 20에다 65. 이렇게 해서 암산해도 되지. 근데 이거보다도 되게 괜찮은 거 같잖아. 아이디어는 좋잖아. 근데 이것만 아는 건 의미가 없어. 아까 계산이 훨씬 중요한 거야. 등비에선 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계산이 우선이에요. 이런 추론이 우선이 아니야, 등비는. 계산이 항상 우선이 되는 파트라고. 계산이 우선이 되는 파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그냥 보조수단처럼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해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바로 암산이에요. 이거 뭐 그냥 손 안 쓰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 되게 간디나 보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식으로 구하라는 거야. 식 구하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알았죠?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래요.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SN이 주어지기를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 그러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자 더하기 4K라고 줬어요. 얘가 첫 장부터 등비수열려면 K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정석적인 풀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석적인 풀이.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데 첫 장부터 등비려면 K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알아요. 암산 수준이야. 근데 암산하지 않고 그냥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늘 원리, 등비든 등차든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원리는 n번째 항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 그 앞에까지를 다 날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한 an이라는 식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죠. 몇 장부터만 성립하는? 2장부터만 성립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1 못 넣잖아요. S0 이런 거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A1은 따로 구해야 된다고 했어. 첫 장은 따로 구하세요. 이거야. 그럼 자, 한번 가보죠. 자, SN이 이겁니다. 그럼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에 더하기 4K예요. 자, n-1 대입하래요. 그럼 자, n-1 대입합니다. n자리 n-1 대입하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4K일 거예요. 됐죠? 그럼 계산해보자. 4K는 빼니까 사라지겠지. 그치? 3에 이건데 2의 n승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6이에요. 괜찮죠? 6 곱하기 2의 n승이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n승 빼니까 그냥 3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6에서 3 뺀 거니까요. 괜찮죠? 이렇게요. 됐어. an이 이거라는 거야. an이. 그런데 이 항은 둘 장부터 성립한다는 거죠. 단점이. 그럼 첫 장은 뭔데? 첫 장은 S1 따로 구해야 돼. 1 넣어. 1 넣으면 4야? 4, 3, 12. 12 더하기 4K죠. 확정된 건 뭐냐? 확정된 거는 그냥 둘 장부터 등비인 건 확정이에요. 오케이? 둘 장부터는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로 보이세요? 공비가 얼마야? 2예요. 계속 2씩 곱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 2의 n승이니까. 그치? 근데 첫 장도 야 나도 니네한테 껴주면 안 돼? 나 첫 장부터 등비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n의 1는 값하고 여기하고 똑같으면 너도 우리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1 넣어보라고. 그러면 3 곱하기 2 그게 얘 입장에서는 첫째 항인데 그게 12 더하기 4k하고 똑같으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12 넘어가 봐. 4k가 얼마?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니? 그럼 k가 얼마면 되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된다는 거죠. k가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면 첫째 항부터 등비라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됐는데 사실은 내신 때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수능 모의고사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고요. 이런 거 나올 리가 없고 모의고사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신에는 종종 잘 나와요. 그럼 내신 때 나오면 서술형이면 이 풀이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서술형이면. 근데 서술형이 아니야. 그럼 답을 그냥 1초 안에 찍으셔야 돼요. 1초 안에 찍고 넘어가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했던 거 기억을 또 되듬어 봐라. 자, SN 간다. 저는 R-1 버전을 쓸게. 다시 한번 구조를 외웁니다. R-1 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자, R-1 분의 A는 어차피 숫자예요. N이 지금 변수고요. 숫자면 그냥 이거 그냥 라지 A라고 치환할게요. 어차피 G가 숫자인데요. 뭐. 그러면 SN은요. A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면 돼요. 그래서 A에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A라는 거죠. 이 꼴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뭐냐? 가장 기본 꼴은 여기가 n이라는 거야. n뿔이 아니고요. n뿔이 아니고요. n이에요. 구조 자체가. 이거 n일 때 요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0이 되면 완벽한 등비의 합 구조라는 겁니다. 완벽한 등비 합 구조예요. 그럼 보세요. SA네. 보자마자 이 n승으로 해야 돼. 등비 합은 뭐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 일반항은 A에 R에 n-1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n에 맞춘단 말이죠. 공식이 n. 그러니까 구조가. 그러면 2의 n승으로 맞춰. 그러면 2의 1승 분리돼서 여기 6이지. 야, 그럼 여기가 4K야. 구조를 알잖아. 구조 어떻게 되면 된다고? 요 6하고 요 4K의 합이 얼마면 된다고? 0이면 된다고. 두 개 부호만 다른 거니까 합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고 6 더하기 4K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쓰고 그럼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끝 이렇게. 암산하는 거야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만약에 아니 그러면 이 구조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라고 한다면 자 봐봐. 만약에 저 문제에서 SN이 6 곱하기 2의 n승이면 뒤에 여기에 마6이어야지 첫째 항부터 등비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마6이 아니고 이런 거면 어떻게 돼요? 그런다고 등비가 아니냐? 등비야. 몇 장부터? 2장부터 등비고요. 첫째 항은 어긋나는 애라는 거를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물론 하려면 이렇게 해봐야지 다. 이렇게 다 해봐야 되지. 해봐야 되지만 결론부터 기억하자면 여기가 6이야? 첫 장부터 등비군. 이라고 벌써 내신 때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 4야? 뭐야? 합이 0이 아니네? 아이, 2장부터 등비네. 첫 장 따로 구해야지. 이 생각을 늘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됐죠? 뭐야, 이거 다시 왜 돌아왔어? 이거 푼 거야, 이거. 그래서 암산 수준이 돼야 되긴 한다. 서술형을 어떻게 푸는지도 보셨죠?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럼 봐. 같이 봐. 암산할 거야. 서술형이 아니라고 생각해. 서술형 아니야. 객관식이야. 혼자서 막 이거 가지고 SM 빼기 SM-를 하고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분위기 쌓여지는 거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구나. 이 기말고사 파트구나. 기말고사야. 그러면 자, 첫 장부터 등비래. 봐. 이거 3의 n승 앞에가 4가 아니야. 얼마야? 36이야. 9, 4, 36이 36. K가 얼마면 돼? 답 얘기해. 마이너스 36. 끝이야. 이거 풀고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서술형이면 풀고 있어야 돼. 마 36인지 이미 답인 줄 알면서도 꼼꼼히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제가 써줬잖아. 그 풀이를 쓰는 연습도 하라는 거야. 서술형 나와 가끔. 허를 찔리지 말고 준비는 완벽하게 다 해놓기. 오케이. 이겁니다. 넘어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멘탈이 깨질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 뭐냐? 원리학계라는 내용입니다. 원리학계.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입니다. 활용 이름하여 원리학계.
말도 어렵죠?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원리, 이게 뭡니까? 그럼 줄임말이야. 은행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은행,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원이 뭡니까? 그럼 원금. 원금이 뭔지는 아시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리가 뭐예요? 이자. 이자 준다고 알잖아요. 여러분들 금리라고 아나? 금리? 금융권에 쓰는 이자 비율을 얘기하는 거. 몇 프로씩 줄게 이런 거. 그럼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원리할게 이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은행에 있잖아. 은행에 돈을 딱 맡겨. 계속 맡겨. 맡기고 나서 이자 좀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찾아가. 그럼 내가 찾아가는 돈이 뭐야? 원리할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주세요. 빨리 원리할게 주세요. 이런 거. 오케이? 금융권에 쓰는 거야. 은행. 그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문과과야. 문과과인 거죠. 경상계열 수권인데 수능에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신에 나오냐? 잘 나와요. 내신에. 내신 때 하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내신 때. 그럼 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볼 텐데 기본적으로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 단리가 있고요. 복리가 있어. 이런 거 사실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은행에서 단리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하여튼 100만 원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행을 요즘에 이율이 워낙 작으니까 연율을 막 1년에 막 1% 주고 이러는데 옛날 기준으로 할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년에 예전에는 10%씩 주고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10% 세대일 거야. 10%씩 막 주고 그랬어요. 이자로.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이거 100만 원이다 이거. 100원 아니고 10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씩 준다는 거야.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야 이자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5년 후에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달리는 뭐냐면 계속 10만 원씩 5번 주는 거야. 그럼 얼마 붙여줄 것 같아 저한테? 50만 원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거래할 때는 보통 이 거래를 많이 하죠. 야, 나 10%씩 줘야 돼. 5년 후에 그러면 나 50만 원? 뭐 이렇게 보통은 그냥 금융권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거로는 거의 이렇게 계산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계산을 써보자. 1, 0.1, 0.1, 0.1에 해당되는 이게 10만 원이죠? 10만 원 몇 번? 5번 주세요예요. 이게 원금이고요. 이게 이자야. 별거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금액처럼 해보면 A1이 있는데 자, 얘 0.1이잖아요. 소수 바꾸면 이거를 그냥 공비처럼 R이라고 놓으려고요. 오케이? 그러면 1 더하면 얘가 원금이에요. 이렇게 하면 원금. 너 이자 얼마 줄 거야? 그러면 A에다가 지금 R을 곱한 거죠. 여기다 R을 곱하면 이게 이자예요. 한 번 이자인데 5번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 5번 이게 액년후라고 한다면 거의 여러분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거지. 근데 이걸 이해하면 돼. 근데 잘 봐봐. 복리는 뭐야? 그러면 야, 친구들끼리 복리를 줘. 이런 경우 거의 없긴 한데 100만 원을 제가 맡겼어. 만약에 친구한테 야, 나 복리로 이자 줘야 된다. 너 빌려줬으니까 이러면 100만 원이 1년 후에 가면 저한테 10만 원이 붙겠죠. 그럼 1년 후에 가면 얼마가 되냐면 11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으면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원금의 10%를 주는 게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에 다시 10%를 달라는 거야. 그럼 110만 원에 10%면 얼마죠? 11만. 여기다 11만 원 추가해서 주니까 얼마야? 121만 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121만 원에 또 10%를 달라는 거야. 그럼 10% 얼마죠? 이 계산이 좀 10%면 뭐 12만 1,000원. 여기다 11만 1,000원을 붙여서 달라는 거야. 10만 원 말고요. 이해가요? 보통은 다 금융권은 이렇게 해요. 은행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년 지날 때마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게 0. 얘들아 이율까지 붙여버리면 기존의 100%에다가 이자까지 붙여면 110%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몇 배? 1.1배. 1년 지날 때마다 1.1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2년이 지나면 내가 1.1배 된 거에 다시 1.1배를 해달라는 거고요. 또 1년이 또 지나면 이 금액에 다시 1.1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그럼 1.1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네요. 그래서 복리로 따지면 5년 후에 내가 가져갈 금액은 100만 원에 1.1을 몇 번 곱한?
다섯 번 곱한 금액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 이게 복리라고 해, 복리. 여러분 뭐 경제 채널이나 이런 거 뉴스 뭐 보면 복리의 마법 이런 거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빛도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빚지면 빛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거지. 복리로 하여튼 그렇다는 거. 오케이? 뭐 이 개념입니다. 됐어요? 그럼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단리를 쓸 일은 없어요. 사실 복리예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예금하고요. 예금하고 적금이 있어. 은행에서 쓰는 용어야. 예금하고 적금. 뭔지는 들어봤니? 예금은 뭐냐면 한 방에 그냥 딱 가서 큰 돈을 맡긴 다음에 몇 년 후에 올게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한 번에 빵 착는 거야, 그냥. 적금은 쌓을적. 그건 뭐냐면 매달 제가 알바비를 계속 넣는 거죠. 은행 가서 알바비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면 이번 달에 100만 원 넣고 다음 달에도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도 100만 원 넣고 그런데 몇 년 후에 찾아올게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일정 금액씩 계속 넣는 건 적금. 한 방에 큰 금액을 빡 준 다음에 찾아오는 건 예금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야. 그럼 제가 라지 A1이 있었어요. 근데 연 이율이 연에 이자로 뭐 R배 이게 뭐 아까 따지면 10% 줍니다. 그러면 R값이 얼마냐? 그러면 R값이 0.1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연이율이 R이라고 하면 이게 0.1인 거야.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110%씩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복리로 따지면 1 더하기 R이라는 1.1이죠, 여기.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1 더하기 이렇게 계속 곱해주는 거야. 그럼 제가 N년 후에 찾아가면 뭐라고? N년 후에 찾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걸 N번 급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예금이에요. 제가 이거를 원금을 하고 이게 1년마다 1 더하기 R배를 해주는 거고 이걸 N번 해주겠죠. N년 후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복리 구조로 한 방에 찾아가는 구조인데 문제는 적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5년에 걸쳐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찾을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초, 2년 초 이렇게 늘 거야. 3년 초, 4년 초, 5년 후에 찾을게요. 근데 보통은 돈은 금융권에 맞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5년 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통 연말에 줘요. 돈은 연말에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 거냐면 교재에 있는 188쪽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9쪽에 있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제가 1년 초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A1을 넣었어. 제가 스몰 A1을 넣었어요. 그 2년 초에 가서 스몰 A1을 넣었고요. 3년째 가가지고 제가 이거 벌었어요. 4년째 가서 벌었어요. 5년째 가서 벌었어요. 그래서 5번을 넣은 거야. 몇 번? 총 횟수가 몇 번이야? 5번이에요. 5번 넣은 거예요. 5번 넣은 거예요. 그럼 각각의 돈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제가 마지막 해에 넣은 돈은요. A는 5년 말이면 초하고 말이면 1년이 지났다고 쳐줘요. 금융권에서는. 그냥 뭐 안 지났지만 1년 쳐줄게요. 그래야 하루 이틀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있냐? 그러면 A에다가 1 더하기 R, 아까 0.1배 같은 거예요. 1 더하기 R을 몇 번 곱한 거? 한 번 곱한 금액이 돼 있어요. 얘는. 괜찮아? 근데 얘는 얘. 바로 마지막 해에 넣은 금액 말고 그 전년도에 넣은 금액은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2번 붙어요. 2번. 2년치를 줘요. 이자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각각의 돈이. 와, 이거 다 내 돈이야. 이런 생각하면 헷갈려. 내가 5번에 걸쳐 넣은 돈은 따로따로 넣은 거 걔네 각자 하나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돈은 얼마가 돼 있다? 1 더하기 R을 몇 번 곱한 금액이 돼 있어? 2번 곱한 금액이 돼 있다니까? 그럼 얘는 몇 년치 이자를 주겠어요? 3년치 이자를 주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돈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5개가. 그러면 이 금액은 몇 번 이자가 붙겠어요? 몇 번 이자가 붙어? 4번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첫 해에 넣은 돈은 5번이 붙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을 결국은 내가 5번에 걸쳐서 넣은 돈이 각각 지들이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돼 있고, 최초 제가
저 돈 주세요. 이러면 이걸 다 합쳐서 주지 않을까요? 가져가세요. 여기서 이거 다 주겠죠. 근데 이게 뭐냐고. 무슨 시열이냐고. 여기서부터 읽어보라고. 등비수요. 그래, 등비의 합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비의 합. 자,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자, 알았어요. 원리학계입니다. 원금 이자, 자, 줄게요. 저한테 주는 돈이 공비가 얼마니? 1%. 그러면 자, 아까 R-1분의 할 때 공비 빼기 1분의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 붙은 게 첫째 항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첫째 항이 지금 보셔요. 하나 붙었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또 공식 기억 안 날까봐. 공식 뭐라고? R-1분의 A의 첫째 항의 공비의 n승 빼기 1이라고 이거야. 이 n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n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n개.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는 n개. 얘네 개수라고 기억해야 된다 이거. 개수. 이거 첫째 항. 됐어? 초항이라고 해 보통. R이 공비. 저 개수야. 자, 제가 돈 몇 번 넣는지만 생각해. 돈 몇 번 넣었어? 5번. 그 횟수만 세라고. 5번. 그럼 5개잖아. 돈이 5개잖아. 개수로 보자면 5개. 이게 첫째 항. 그럼 1 더하기 R. 이게 공비의 5개 빼기 1. 이렇게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라는 거야. 인정해? 오케이. 됐어? 이렇게. 그런데 말이야. 잘 봐.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에 붙었지. 봐봐. 얘를 제가 그 아래 거 버전으로 말 기준으로 바꿀게. 봐봐. 이걸 잠깐 말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초에마다 연초에 1월 1일 가지고 돈을 막 넣었지. 근데 연초에 알바비를 안 받고 연말에 알바비를 받을 수 있잖아. 연말에 가서 돈을 넣는 선택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럼 저는 언제 넣는 거냐? 자, 1년 말에 가서 돈을 넣는 거야. 2년 말에 가서 돈을 넣고요. 3년 말에 가서 돈을 넣고요. 4년 말에 가서 돈을 넣고요. 이렇게 넣는 거죠. 5년 말에 가서 돈을 넣는 거야. 이렇게 돈을 넣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넣어? 아까와 똑같이 5차례 걸쳐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1년 말에 가가지고 A1이에요. 제 거 A1이에요. 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A1이에요. 제 거 A1 좀 받아주세요. A1 좀 받아주세요. 몇 번 넣었어, 제가? 5번. 그럼 5개의 합을 구할 거야. 맞지? 개수는 5개라는 거 인식해. 근데 아까와 달라져. 왜? 5년 말에, 근데 이런 일은 거의 금융권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문제화 돼 있긴 하니까. 마지막 돈을 5년 말에 내는 동시에 주세요. 이거야.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맞아. 연말에 넣고, 지금 와서, 지금 마지막 돈 넣고 나서 이자 내달라고 깽판 치면 그게 아치지, 아치. 양아치지. 이게 이자 붙겠냐고. 안 붙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얼마? A1. 근데 얘는 이자가 하루, 1년치는 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있다? 1 더하기 R에 한 번 곱한 거 돼 있죠. 얘는 2번 곱한 거 돼 있죠. 안 쓸게 그냥. 3번 곱한 거 4번. 얘는 지금 몇 번 곱한 거? 마지막은.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5개의 합이에요. 그 5개가 뭐죠? 등비예요. 그럼 자, 이건 연초에 넣은 거예요. 연초에 넣기 시작한 거. 이건 연말에 막 적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인지 보세요. 공비는 1 더하기 R 똑같죠? 공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바뀔 리가 있냐고. 분모 똑같아. 무슨 차이냐? 마지막에 넣은 돈이 첫째 항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넣은 돈은 연초에 넣으면 1년치 이자 드릴게요고 연말에 넣고 깽판 칠 수는 없잖아. 이자 안 준다니까. 그러면 그냥 원금 그대로겠죠. 이거는. 이해 갔어? 무슨 차이냐? 그러면 연초면 이자가 하나 붙고 연말이면 첫째 항이 이자가 안 붙은 거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런 다음에 1 더하기 R 공비에 몇 승이냐? 그럼 몇 승이냐? 이거 또 고민하지 마. 4인가? 3인가? 이런 왜 고민해? 개수야, 개수. 돈이 몇 개 있다? 5개의 개수야. 개수는 똑같아.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주의하실 건 뭐냐? 연말이냐 연초냐는 건 첫째 항이 이자가 한번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밖에 없을 뿐. 됐어? 얘가 기본 베이스라고 기억하시면 돼. 물론 이거에 또 응용인 연금도 있어. 할부도 있어. 그런 건 내신에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간간히 있더라고. 우선 이거 기본 베이스를 해놓고
하나하나 추가시켜 볼게. 다음 시간에. 알았지? 관련된 문제만 풀어볼 거야. 그래서 금융권에서 쓰는 거라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사실 좀 아셔야 돼요. 문제 풀다 보면 기본적인 경제 관념도 좀 생기고 좋아. 이건 사실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봐. 저는 교육과정상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게 좀 있어야지.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실제 여러분들 뭐 안 하겠지만 저는 금융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제일 많고 사실 여기 학원에서 저희 학원 강사 한 5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아마 경제적인 걸로는 아마 제일 많이 알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웬만한 건 전부 다 저한테 경제적인 건 다 물어보시는데 저는 실제 저희 딸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첫째하고 같이 지금 은행 거래도 다 할 줄 알아. 너네 할 줄 알아? 얘는 다 할 줄 알아. 은행 상품도 볼 줄 알고 주식도 해. 심지어 첫째가 주식도 해. 초등학생인데 자기 어플 깔아놓고 주식해. 아빠 이번에 몇 주 샀는데 이 회사 같이 기업 보고서도 읽고 재무제표도 읽고 이런단 말이야. 초등학생인데 필요해. 필요해. 나중에 너희도 지금은 한참 너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지금은 여유가 없잖아. 수능 보고 나서 할 거 없으면 그 공부해. 경제 공부해서 알바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열심히 주식도 하고 주식이 나쁜 거 아니니까 주식도 하고 뭐 부동산도 공부하고 다 하란 말이지. 그 중에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재밌어. 근데 이거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머리 아파. 머리 아프지. 저희 딸도 아는 개념이야. 복리가 뭔지, 연율이 뭔지, 금리가 얼만지, 환율이 얼만지. 아빠 뭐 초등학생 환율이 얼만데 이번에 미국 주식은 좀 사기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번에 환율 좀 떨어지면 들어가자 아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콜 환율이 좀 높네 뭐 이렇게. 자 봐봐 필수 10번이야. 연이율 10%야. 연에 이제 10%씩 준다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요즘에 0.1% 제로 금리 시대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계산이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이율 10%라는 거야. 이거 지금 글자가 너무 작은데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연에 이자를 얼마 준다? 10%씩 준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금방 부자 되지.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워렌 버핏 주식으로 전 세계 탑. 그 사람이 연평균 25%입니다. 연평균 25%로 여러분들이 20살 때부터 알바비 때려넣기 시작하면 보통은 제가 계산해봤을 때 여러분들 40 되기 전에 최소한 100억 원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25%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25%.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들 빚지잖아. 1년에 30%씩 내라고 하죠. 이자를. 이자 갚다 끝나는 거죠. 빚지지 마시고. 빚을 할 거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데는 이율이 3%밖에 안 돼. 3%짜리 딱 돈을 딱 빌려가지고 3% 이자 딱 내가지고 자기가 딱 해서 주식 굴리면 저도 연평균 제가 수익률이 한 40%인데 워렌 버핏보다 높죠. 그런데도 저는 거진데 하여튼간 3%짜리 딱 빌려서 40%딱 벌어가지고 37%딱 갖다 주고 옛다 하고서 내가 먹는 이런 구조가 부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하시라는 거야. 백날 돈 벌어가지고 노동 수익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무튼 빨리 급한데. 아니 뭐야 왜 또 지웠어? 연 이자가 10%입니다. 근데 1년마다 50만 원씩 내는 거야. 1년마다 얼마씩 내는데요? 50만 원씩 나와. 그래서 10년 동안 적립하는 거니까 자 생각해. 10년 동안 적립하는 거면 내가 50만 원을 몇 번 넣겠어? 빨리 횟수 생각하라고. 10번 넣겠잖아. 그러니까 항이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야. 등비, 합의, 항이 10개라는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공비가 얼마야? 이자를 얼마씩 주겠어? 연이율 10%면 기존 대 원금에다가 10%더 얹어주는 거야. 110%지. 공비가 몇 배야? 1년 지날 때마다 내가 낸 금액의 1.1배씩 준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자 바로 구해. 매년 초에 적립한대. 적금. 그러면 내가 매년 가가지고 10번씩 낸 거가 합산해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 맞아? 그 등비 합이란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럼 공비가 1.1이라는 거 기억해. R-1 분의 첫째 항이 중요해. 첫째 항 초에 적립했어. 초에 적립하면 연말에 찾을 때 이자를 한번 줘, 안 줘? 줘. 내가 마지막에 낸 50만 원은 이자 붙어야 돼. 이자 붙으니까 몇 배? 1.1. 이게 첫째 항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자,
R-1분의 A에 R에 몇 승? 몇 승인지 고민할 필요 없어. 돈 몇 번 넣었어? 10번 넣었으면 10개의 돈이 있겠지. 그걸 합하는 건데. 빼기 1 끝. 여기 1.1에 10승은 2.6으로 저 새끼 2.6 넣으시면 끝이에요. 소수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자, 2번이에요. 매년 말에 적립하는데 그러면 얘 합은 돈 주세요. 이러면서 R-1분의 야, 연말에 냈으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럼 50만 원 그대로 찾아와야 돼. 마지막 돈은. 자, 1.1에 몇 승? 10승. 어제 10번 넣었는데 얘 촌지 말인지 뭐가 중요해? 10번 넣어놓고 10개 합을 구해야지. 막 10번 넣어놓고 11개 주세요. 그리고 야, 그럴 수는 없잖아. 뭐 그 얘기야. 그냥 공식만 알면 된다는 거야. 별거 없지? 근데 이거를 응용하면 막 연금, 할부 그 중간쯤에 뭐 진짜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10년 동안 냈는데요. 처음에 5년까지는 10% 주다가 갑자기 은행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은 5%만 주다가요. 마지막에 10%를 다시 줬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응용 문제야. 어떻게 응용되는지 느낌이 와? 계속 막 바뀌는 거예요. 이자도 바뀌고. 처음에는 50만 원씩 넣다가요. 몇 월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제가 30만 원씩밖에 돈이 없어서 넣다가 마지막에 100만 원씩 때려 넣었는데 이게 합이 얼마게요? 이렇게. 이건 머리 아픈 거. 이건 내신에만 나와. 이거는 사실 이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되는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내신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가장 기본 베이스만 좀 해놓으시고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면 이것도 관련된 거 한번 보자고요. 자, 봐봐. 이거 다 과제야. 다 과제인데 어디 있어? 이거 뭐 원리학계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같이 식만 세워보고 끝내겠어. 연율 2%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일정한 금액 5년 동안 적립해서 그러니까 적금이에요. 내가 5번 넣는 거예요. 5년 동안이니까 5번에 걸쳐서 돈을 넣고 말에 510만 원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맞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종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식만 세우고 끝낼게. 그럼 매년 초에 얼마씩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매년 초에 얼마씩 네가 5번 정도 넣어야지 510만 원 타갈 수 있는지 한번 역산해 보라는 거야. 갑니다. 자, 1년에 2%씩 주면 1년 지났을 때 몇 배가 되는 거야? 1.02배가 되는 거죠. 1.02배야. 그럼 1.02가 공비입니다. R-1분의 내가 매년 초에 얼마씩 넣어야 되냐? 몰라요. 스몰 A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몰 A1씩 내가 5번 넣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초에 넣었으니까 말에 찾는 거니까 늘 붙어요. 그럼 여기에 1.02배가 돼 있는 게 첫 장이죠? R-1분의 A에 R에 몇 승? 그치. 고민하면 이상한 거야. 5번 넣어놓고 돈 5개잖아. 이거야. 이게 얼마였으면 좋겠다. 510만 원 됐어. 이거 계산하면 끝인 거야. 됐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응용 문제는 아니야. 더 어려운 거는 내신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해. 나중에. 우선 기본 베이스만 해놓으시고